이제 우리나라 문화의 형성이 된 건데요. 토기 청동기가 이 북방 문화권에서 동방 문화권, 우리나라 이쪽 문화권으로 오고, 이게 송화강 있고, 한중 문화권, 중국이죠. 황하강 이쪽에서 한중 문화권이 또 이렇게 동방 문화권으로 들어오고, 양쯔강 아래 화남 문화권, 화남 문화권에서 또 이렇게 바다가 나서 들어오고, 여기서 남방 해양 문화권, 일본 이쪽으로 갔다. 이런 문화의 형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청동기 문화는 이쪽으로, 청동기 문화가 기원전 10세기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의주 미송리 톡 있죠. 이쪽으로 의주, 여기 의주잖아요. 이렇게 들어왔다, 이 청동기 문화가. 그리고 비파형 동곰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파형 동곰이 이렇게 있고, 이런 거 다 비파형 동곰입니다. 비파형 동곰이 있고, 세형 동곰, 빨간 거 세형 동곰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형 동곰.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발상지가 여기 요동반도죠. 요동반도, 요하, 이렇게 랴오허, 중국식 발음으로 랴오허 강, 요하강이 이렇게 있고, 요하강, 요동반도 이쪽 서쪽이 요서지방, 이쪽 동쪽이 요동지방. 그래서 이쪽을 요령지방, 야오닝성, 야오닝지방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생겨서 이거 왕감성, 평양성이죠. 평양성으로 이동했다. 이게 학계의 이제 정설, 이게 그 학계의 그런 뭡니까? 다수설인데, 뭐 이쪽 지방이 요동 지방 중심이었다, 뭐 이쪽 중심이었다, 뭐 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동했다, 이런 설이 다수라고 합니다. 기원전 2세기 이제 고조선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전한, 이제 세계는 이랬다. 로마 공화국, 히스파니아, 카르타고, 이집트 왕국이 있었고, 시리아 있었고, 파르티아 왕국이 이렇게 있었고, 로마 지중해 뭐 통일하고, 대월지, 서역, 흉노, 저기 몽골이 되죠. 얘들이 나중에 여기서 남월, 전환해서 서역 제국 장건 파견 뭐 이런 거 있죠. 이때 기원전 2세기경의 세계 모습입니다. 이제 철기, 아까 청동기도 이렇게 왔는데, 철기 문화는 기원전 4세기에 철기 문화가 이쪽으로 전래돼 가지고, 이쪽 이 고조선, 아니 이제 그 기원전 4세기 철기, 고구려겠죠. 고구려 이쪽 지방에 있고, 이쪽에 또 이제 옥저에 해당하는 이쪽 지금, 그리고 여기 이제 마흔지남 변한 그 철기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전래가 됐다는 거죠, 철기가. 자, 이제 고조선이 망하고, 한나라가 고조선을, 한나라 망하고, 그래서 사군현 설치했죠. 그리고 낙랑군이 여기 평양성 이쪽에 낙랑군이 있을 때, 고구려는 여기 있고, 부여는 여기 있고, 송화강, 여기 송화강, 고구려 동가강, 옥저는 여기 있었고, 동예, 마한, 변한, 진안, 여기 사로국, 마한의 목지국, 그리고 나중에 백제국, 뭐 이런 거 있었다는 거죠. 이제 고조선이 나타났어요. 고조선. 청동기 문화의 발전과 함께 족장이 지배하는 사회가 출현했다. 그 시대에는 이제 도로가 없고, 뭐 옛날에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막 그러기 때문에 통치력이 미치는 한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부족의 통치력, 어떤 시족에서 부족에서 이제 부족의 통치력이, 통치권이 미치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별로 뭐 동해도 있고, 막 뭐 저쪽으로 선비족도 있고, 막 이렇게 부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족들. 그러다가 청동 문화의 발전과 함께 족장이 지배하는 그 부족장이 이제 점점 센 부족장이 나오고 또 더 넓게 지배하고, 그런 사회가 출현해서 고조선의 초기 국가, 그래서 초기 국가라고 합니다. 이 고조선이라는 초기 국가가 이제 한반도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화를 바탕으로 나오죠. 고조 왕금 그 신화를 바탕으로 나오는데, 뭡니까? 그 신시를 중심으로 세력을 이뤘다. 그게 설화에서 뭐가 나옵니까? 태백산 신시, 도시 국가죠. 이게 도시 문명, 청동기 문명, 도시죠. 신시란 도시, 여기를 중심으로 세력을 이뤘고, 하늘의 자손임을 선민,
민족 그 부족의 우월성을 과시를 했죠. 선민, 하늘의 자손이다. 막 그런 걸, 그런 설화를 가지고, 또 홍익 인간, 이제 부족권에서 이제 시족 부족 하다가 이제 나라, 초기 국가인데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념이 나와. 이념이, 그래서 인간이 그 이성을 가지고 있죠. 옛날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 이성이 있죠.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양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팔조법 막 그런 것도 나오고요. 선악, 그리고 이념, 그 국가를 만들 이념이, 명분, 이념이 있어야지 그렇게 큰 어떤 국가체라는 어떤 그런 게 성립이 되고 결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념이 나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구실이 있어야만 그 국가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왜 복종을 안 해요? 복종. 그런 걸 뭐하러 해? 네 혼자만 해 뭐를. 근데 다 이성, 모두 보편적인 이성으로 그 일대에서 수긍하고 그 지배 체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들어올 수 있는,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 수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홍익인간. 그리고 홍익인간, 그 고조선에 이념이 있었고, 풍백운사 우사, 그 농경을 중시했다는 거죠. 농업을 중시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그 구릉지대에 거주했답니다. 구릉지대 거주하면서 농경 생활을 주로 했죠. 그리고 이제 지배계급은 농사와 형벌, 막 형벌 그런 것들을 그런 거를 주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급 분화와 신석기 말에서 청동기 시대로 발전하는 시기에 계급 분화와 함께 지배자가 등장을 했다. 그게 이제 고조선이고, 비파형 동검, 고인돌, 인돌, 이렇게 분포, 이거를 통해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단군, 이제 신화가 있는데, 단군 왕검은 그 단군은 단군 플러스 왕검이죠. 이거는 정치, 이거는 제사, 이게 재정일치라는 거예요. 재정일치, 단군 왕검 지도자, 이 사람 지도자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해서 2333년이라고 해요. 기원전. 그러면 얘가 망할 때가 서기, 그 기원전 194년. 그러면은 거의 2000년이니, 거의 2000년 동안 이 고조선이, 이 국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세월, 20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원전이 194년 위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왕검 당군의 자손 왕들이 이어져 내려왔겠죠. 그래가지고 뭐 부왕, 그 다음에 준왕, 뭐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근데 위만조선이 얘를 쫓아내고 194년에 조선을 이제 접수하죠. 그래서 위만조선이라고 하는데, 그 조선하고 이렇게 맥락이 같고 그러니까 같은 조선으로 볼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위만조선이라고 그러죠. 위만조선도 한 90년 막 그렇게 가요. 90년 많이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함락이 되는데, 그때가 108년이죠. 108년. 이제 한나라 그 저기 그 한무제가 침략을 하죠. 한나라의 무제라고 있어요. 중국. 108년에 그 수륙 양면으로 침략을 해서 1차에서는 대승을 거뒀지만 약 1년에 걸쳐서 싸우면서 이제 끝까지 완강하게 대항하다가 그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그래서 왕검성이 함락을 한 거죠. 왕검성, 평양입니다. 이게 함락. 그래서 108년에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무제가 이제 그 4군현을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낙랑군이죠. 낙랑군. 아까 지도에서 봤죠. 낙랑군입니다. 다시 고조선, 아까 그 당군, 그 고조선은 요령지방, 아까 지도에서 봤죠. 요령지방과 대동강, 아까 대동강 하류에 평양 있잖아요. 대동강 위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렇게 이룩하면서 발전을 했고, 기원전 3세기
3세기경에는 부왕, 당군의 이제 후손이에요. 당군의 후손 부왕, 준왕, 얘 아들이에요. 준왕 같은 이제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해서 왕위를 세습했고, 그 밑에 이제 이 사람들 밑에 이제 상이 있고 대부가 있고 장군 등의 이런 관직이 있었다. 또 요소 지방을 경계로 하여, 요소 지방이 아까 있어요. 요동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하강 있고, 요동반도가 있잖아요. 요동반도 있으면 요하강, 이쪽 요소요, 이쪽 요동. 이 요소 지방, 이쪽 요소 지방을 경계로 해서 연나라와, 저기 보면 흥안령 산맥이라고 있어요. 여기 위쪽에 흥안령 산맥 이쪽에서 발상지로 해서 나온 그 선비족들, 그 선비족이 연나라. 그래갖고 이쪽에 연나라 어디 있었겠죠. 그리고 연나라와 대립을 했다는 거죠. 그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이 고조선은 여기 이렇게 고조선이 있었겠죠. 이 평양 고조선은 강성했는데 이제 위만이라는 사람이 흘러들어오는데, 위만이 이제 상투를 하고 있고, 그때 그 상투를 들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이 어디서 왔냐? 중국이 전국시대라고 했어요. 전국시대. 주나라가 망하고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혼란한 시대로 들어가죠. 그때 고조선으로 이렇게 유의민들이 고조선으로 넘어왔어요. 그때 고조선은 아까 여기 요소 이쪽 서쪽에 지역에 살기를 해줬죠. 좋게. 그 뒤에 이제 진한 교체기가 와요. 전국시대에서 진한 교체기 이때 혼란 때도 유의민 집단이 또 고조선으로 넘어오니까는 그 중에서 위만이 1000여 명의 무리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준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서쪽 변경, 이쪽 어디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하다가 주민 세력을 통솔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력을 확대해 나가, 야심을 가진 거죠. 위만이 야심. 그래가지고 수도인 왕검성으로 쳐들어가서 뺏어버렸죠.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된 때가 194년 기원전 194년 뺏어버린 거죠. 위만 고조선은, 이 사람은 이제 뭘 했냐? 철기를 이렇게 수용하고, 농업, 무기 생산, 중심 상업, 장사를 많이 이제 그렇게 흥왕하게 한 거죠. 수공업, 이렇게 융성, 상업, 무역, 이렇게 해서 발달을 해서 한 90년 갔죠. 아까. 그래가지고 고조선은 사회와 경제 발전 이렇게 했고, 중앙 정치 조직도 갖추고, 중앙 정치 조직 왕, 그래서 이런 중앙 정치 조직 이런 것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는데, 활발한 정복 사업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하다가 그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동방의 예나, 그러면 이렇게 고조선이 요동 지방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조선이 여기 어디 이렇게 있었는데, 동방의 이쪽이 예족이라는 족속이 있었다, 부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압록강 어디 해가지고 동가강, 고구려의 동가강 유역에 자리 잡은 어떤 그런 예라는 종족이 있었다고 그래. 그 예라든가, 또 남쪽에 이쪽에 이제 마한진 편은 이 나오기 전에 진이라고 이제 진이라는 족속이 있었다는 거죠. 진. 그래서 이 진과 이쪽과 이쪽 아래, 진과 예, 이쪽이 중국의 한나라와 이쪽이 교역하는 것을 여기서 막는 거죠. 교역을 막고 중개무역의 이득을 독점한 거죠. 중개무역, 아까 중개무역 이득 독점, 이 위만조선이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발전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한나라하고 대립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무제가 와서 아까 했듯이 이렇게 싸웠죠. 1차 때는 잘 싸웠고 2차 때 시간이 1년 넘게 이렇게 싸우다가 졌어. 그래갖고 기원전 108년에 망했다.
함락이 됐다. 그래서 낙랑군을 비롯한 4개 군현을 한무제가 설치를 했다. 그 4개 군현이라는 거는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 이 고구려 이제 한서라는 지리지에 이렇게 실려 있는 그저 고조선의 8조법인데요. 8조법. 조선 백성의 범금 8조는 살인하면 바로 살인으로 갚는다. 이 인간 이성에서 나온 그런 거죠. 이게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어떤 이 정의의 원리거든요. 살인하면 바로 살인으로 갚는다. 대가가 있다는 거죠. 이 옛날에 이 굉장히 이성에서 나온 겁니다.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몰수하여 간호로 삼고, 노비가 그런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사회. 그리고 사유재산, 상처를 입 곡식으로 갚는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거고, 간호로 삼고 노비, 신분제, 여자는 비로 삼는데 배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을 내야 한다. 사유재산. 비록 죄를 면하고 백성이 되더라도 풍속에서 소치로 여겨 혼인하려 해도 짝을 구할 수 없었다. 이런 풍속, 문화, 이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은 마침내 도둑질하지 않아 문을 닫는 일이 없었으며 부인들은 정신하고 운벽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정신하고 운벽하지 않았다. 이런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 9년 설치 후 억압과 수탈당하던 토착민, 그 한 9년이 이렇게 9년 설치해서 억압과 수탈을 했다는 거죠. 이를 피하여서 이주하거나 그 토착민들이 단결해서 한 9년에게 대항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에 한 9년은 또 엄한 율령을 시행을 해서 그 낙랑군 위주의 그 9년에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했겠죠. 거기 파견된 한의 그 낙랑군 그쪽 기득권, 그에 따라 법 조항도 60여 조로 증가했듯이, 아까 8조였는데 60여 조로, 이제 고조선의 8조가 60여 조로 낙랑군 한 9년 그쪽에서 증가해서 풍속도 각박해졌다는 거죠. 이 부여가 있어요. 부여. 송화강, 아까 지도에서 봤잖아요. 송화강 유역 평야지대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 평야지대. 그런데 그 농경, 목축 주로 하였고,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 이게 유명했다고 그래요. 말, 주옥, 모피. 그리고 부여는 이미 이제 1세기 초 왕호를 사용했다. 그 왕호를 사용했는데 중국과 외교 관계도 맺고 발전된 국가 모습도 보였다. 그런 이제 북쪽으로는 선비족, 아까 그 선비족,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접하고, 이 남쪽으로는 고구려. 3세기 말 선비족이 침략을 받아서 크게 쇠퇴하였고, 이 선비족이 3세기 말에 세기 말 부여를 누가 친다? 선비족. 3세기 말에 선비족이 부여를 쳐가지고 크게 쇠퇴. 3세기 말에 선비족이 부여를 칩니다. 그래서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은 어디에 결국 고구려에 편입이 됩니다. 그 남쪽에 있는 고구려 동가강에서 저기 했던 고구려. 부여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왕이 있고, 왕 아래 마가, 우가 가축의 이름을 딴 거죠. 저가, 구가, 그리고 대사자, 사자, 이렇게 쓰고, 가는 그 따로 행정구역인 사출도, 얘가 한 개 출도, 얘가 한 개 출도, 얘가 한 개 출도, 이 가가 이게 사출도를 다스리다.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 왕은 이 사출도가 아니라 중앙을 통치. 얘들이, 그리고 이제 대사자가 있고 사자가 있고, 이렇게 이제 왕 밑에 이렇게 이런 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강력한 왕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지가 않았다. 왕인데 이 중에서 제일 강했지, 이 전체 이렇게 중앙 집권형으로 전체 강력한 중앙 집권형은 아니었다, 이 왕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는 이제 왕을 또 왜 그러냐면,
그 마가부가 이 사람들이 그 가뭄이 나고 이렇게 수해나 한해를 입고 그렇게 막 농사 잘 안 되고 그러면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해서 그 왕을 바꿔야 한다, 왕을 죽여야 된다, 막 그렇게 막 했다고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강력하진 않았죠. 강력하진 않았는데, 근데 왕이 이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그 주도력이 있었다. 이런 그런 부족 연맹체 같은 국가였습니다. 이런 5부족 중앙과 합쳐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부족이고 5부족 연맹체 정도 그런 국가였다, 부여가.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죽으면은 순장, 왕이나 이런 지도층이 죽으면은 순장이라는 게 순장이랑 껴묵거리라고 했고, 껴묵거리는 죽으면 이제 왕에서 내세에도 가져가라고 그 물품 같은 걸 같이 묻는 거고, 순장은 그 지도층에 그 하인이나 그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 사람들을 같이 따라 죽는 거예요. 따라 묻어서 시종, 저세상 가서 시종 dur겠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오래 살려면은 오래 살기를 바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충성은 다 했겠죠. 그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따라 죽는 거예요. 죽으면 따라 죽는 거. 그래서 왕. 근데 강력한 중앙 집권은 아니었다. 그게 부여입니다. 부여. 부여의 법으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아까 고조선처럼 가족은 노비로 삼고, 남의 물건 훔치면은 물건값의 12배 배상하고,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투기가 덜 심하면은 뭐 좀 사형까지는 안 가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고조선의 팔조법과 비슷한 종류의 법이 부여에 있었다. 그리고 부여는 하면 뭐가 있다? 영고. 부엉이 그렇게 하면서 외웠는데, 영고라는 이제 풍속이 있었다는 거죠. 제천 행사라고 해서 이제 농사, 제천 행사, 그런 거 하죠. 그 막 축제 같이 막 하고 막 그런, 이때는 그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그 한가위 추석이 그 이런 제천 행사에서 유래됐다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 제천 행사 연구가 12월에 있었다. 근데 부여는 이제 아까 이제 그렇게 선비족이 3세기 말에 그렇게 해가지고 3세기 말에 선비족이 침략을 해갖고 크게 쇠퇴해서 결국 고구려에 이렇게 망할까지 역사적 의미는 연맹왕국의 단계에서 멸망했고, 고구려나 백제 건국의 세력이 부여의 한 계통임을 자처했다고 그래요. 고구려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부여에서 내려와서 돈가강에서 고구려를 세웠다고 그러죠. 뭐 설화가 있어요. 막 그런 이제 부여의 계통이고, 백제도 그렇고 이들이 건국 신화도 같은 그런 원형이 같다는 것이죠. 원형이 뭐 이렇게 그런 건국 신화가 있어요. 원형이 같다. 이제 그 다음에 부여는 그렇고, 이제 고구려 건국 이야기였죠. 고구려는 시조가 동명성왕인데 성은 고씨, 그래갖고 고구려에서 고씨를 따고, 이름은 주몽인데 활을 잘 쏘는 그런 거라고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 그래. 시조 이야기했는데 부여에서 나왔다는 거. 부여의 금화왕이 태백산 남쪽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돼서 물어보니까 하백의 딸 유아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금화왕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상하게 여겨서 그녀를, 그 유아라는 그 여자를 방에다 가둬놨는데 햇빛이 따라와 비쳤다고 그래요. 햇빛이, 그 여자가 몸을 피해도 햇빛 따라와서 기어이 비추더니 잉태하고 알을 낳는데 그 안에서 주먹이 껍데기 깨고 나왔다는 거죠. 기골과 모양이 뛰어나고 기이하고. 이게 이런 신화죠, 신화. 그래서 이제 7살의 의연함을 더하고 활 만들었는데 백발백중이고, 부여 속에 활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고, 이제 부여 소고에 활 잘 쏘는 주몽에서 이름을 주몽 어머니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러니까 부여 지배계급 내에서 이제 분열 대립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런 비밀을 알아서 그 박해를 피해서 얘를 이게 도망치게 보내줬다는 거죠. 그 주몽이 어머니가 장차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고자 하니 너의 재간으로 네가 어디 가는데 못 살게 되냐. 지체하다가 그 욕을 당하지 말고 멀리 도망가라. 큰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타이르고,
주몽은 그를 따르는 세 사람과 도망가서 강가에 이르러서 다리가 없어서 강을 못 건너니까 추격병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주몽이 강물에게 이제 고했다는 거죠. 나는 천체의 아들, 뭐 이렇게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백의 외손이다. 그러면서 누구의 아들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추격병이 쫓아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강에다 물어보니까 강에서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어줘서 주몽이 강을 건너서 졸본천으로 왔고, 그곳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워서 산천이 험하고 그래서 도읍으로 했다. 그리고 고구려라 하고 고시라 했다.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게 뭐예요? 부여의 지배 계급 내 분열 대립 과정에서 박해를 피해서 남쪽으로 남하에서 그 부여에서 남쪽이죠. 동가강 그쪽에서 이제 고구려를 건국했죠. 그 졸본 환인 지방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험난하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농토가 부족해서 막 농사짓고 잘 일을 하려고 해도 양식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침략 이런 걸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원래부터 그때부터 이제 말 타고 또 빼앗고 막 이런 상무적인 기질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고구려가 태초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동과강 유역 거기 기원전 37년에 그렇게 했고, 국내성으로 천도를 해서 이제 점점 발전을 한 거죠. 오부적 연맹, 부여랑 똑같죠. 오부적 연맹. 한해 9년을 아까 공략을 했었죠. 낙난군이랑 요동지방으로 진출하고, 요동지방 아까 그 요동반도 그 요동지방 그쪽으로 고구려가 동과강 그쪽에서 요동 이쪽 서쪽으로 진출했다는 거죠. 옥저 그쪽 동쪽 아래로는 옥저를 정복하고, 이 고구려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옥저를 정복해서 공모를 받았죠. 정복해서 정치가 어떻게 됐느냐. 왕 아래 대가가 있고 관리가 있었다. 대가는 상가 고추가, 관리는 사자 조위 선인, 이걸 왕 아래 이렇게 정치체제 이렇게 두고 제가회의를 해서 죄 지은 사람들 처벌하는 회의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 처벌해 사형에 처하고 가족을 노비로 삼고 막 그런 거. 그 풍속이 있었죠. 풍속은 그 서옥제라는 게 있어요. 서옥제라는 게 뭡니까? 혼인을 정한 뒤에서 신부 집 뒤곁에 조그만 짐을 짓고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신부 집 뒤에다가 집을 조그맣게 짓고 거기서 그러니까 대일사에 비슷하게 그 처갓집 들어가서 신부 집 뒤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 낳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식 클 때까지. 그러니까 처갓집 일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애가 크면은 아내를 데리고 여기서 이제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서옥제입니다. 서옥제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유화부인, 아까 그 주몽 엄마를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내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고구려 하면 동맹 제천행사. 이게 언제? 10월 고동. 그리고 극동대열이라는 곳이 있어요. 국내성 동쪽 그 길림성 중국 그쪽에 엄청 큰 동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국내성에서 동쪽으로 약 17km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아까 한 번씩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게 고구려입니다. 자, 부여, 장춘, 부여, 장춘, 고구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 그리고 낭랑 여기 고구려가 여기 했고, 옥저 여기 부조 함흥, 옥저가 여기 있었고 동예가 여기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압박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있고 여기 바다 쪽 있고, 옥저와 동예는 이쪽입니다. 옥저와 동예. 그래서 이 위치 때문에 동해안에 위치해 가지고 변방이죠. 변방. 그리고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 게 늦고 고구려의 압박을 받고,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박을 받고,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 성장하지 못했고 옥저는 고구려에게 이게 정복당하죠.